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공부방 운영하면서 나만의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부분과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첫 번째는 상대방의 공부방과 그리고 교습소, 학원의 단점을 인신공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원장님이 그 경쟁 상대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단점만 공략해서 험담을 한다면 과연 그거를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 이야기는 아니고 나와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단점만 공략해서 말하는 그 원장님의 인품과 상품이 저하되는 걸 듣는 학부형님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략하는 그 원장님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과 상대 경쟁 교습소, 학원, 공부방을 공략하는 그 원장님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의, 그 원장님의 인품과 상품이 정말 급격히 저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상담하실 때 반드시 경쟁 상대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단점을 인신공격하면서 집중적으로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하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학부모님과 학생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시나요? 이제서야 공부시키고 학습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고 부모님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라는 거죠. 이건 다 네 탓이야. 사실 아이의 학습 습관을 잡아놓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독서 습관도 잡아놓지 못하고 공부를 이제서야 시키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거고 힘들어하게 만든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죠. 그 부모도 아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꼭 휘집어서 마치 이제서야 공부를 시키는 그 학부모님들, 그 엄마를 몰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모로 만드는 거죠. 상담하는 내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땐 학습 격차가 있어서 아이의 학습 능률이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상담하시는 학부모님과 아이를 죄인 취급하면서 상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의 수준과 맞지 않는 방대한 교습소, 학원, 그리고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방대하게, 장황하게 학부모님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그 부분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프로그램과 그 아이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설명해야지 학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 우리 학원은 이렇게 우월한 학원이고 이렇게 방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 방대한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이지만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그 방대한 프로그램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듣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그리고 그 설명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딱 맞는 그 프로그램과 그 아이가 나아갈 방향의 프로그램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옳지만 학원에 있는, 교습소에 있는, 공부방에 있는 장황한 프로그램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리는 건 금물입니다. 선생님께서 상담하실 때 학부모님에게 꼭 해야 할 부분,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테스트를 하고 아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아이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의 실력, 아이의 성격, 아이가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이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우리 한번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보자고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학부모님과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죠.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꼭 해야 할 부분, 어필해야 할 부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원의 장점과 우리 학원의 단점을 솔직하게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그 선택을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가끔 상담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의 단점을 감추는 겁니다. 세상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단점은 언젠간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절대 단점을 숨기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그걸 모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부방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공부방에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서 그거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학부모님의 선택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할까요? 저희 공부방의 단점은 단어 외우기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영어에서는 건드려줘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어 양이 많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는 단어 학습을 중점으로 두지 않습니다.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옮기거나 그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을 때 분명히 단어 양이 부족하고 단어 학습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공부방에서는 단어 양을 많이 시키진 않지만 누적 복습 시킴으로써 단기 기억력에 있던 단어를 장기 기억력으로 갈 수 있게끔 적지만 깊이 있게 복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단어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내 학원에 있는 단점을 이런 식으로 장점으로 승화하고 부모님들에게 상담하시면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장점으로 승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방에서 상담을 하실 때 꼭 해야 할 부분과 꼭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수칙을 지키신다면 그 선생님의 솔직함에 그 선생님의 진솔함에 어머니들은 거기에서 신뢰를 느끼고 그 학원, 그 공부방, 그 교습소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는 하루를 엮어 미래를 설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